스타벅스 건물입니다. 약 실제 투입 금액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하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실투금과 실질 임대료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물건지는 요겁니다. 위치는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DDP라고 이야기하죠. DDP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는 스타벅스 건물입니다. 우선 이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2024년 2월 29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고 촬영일 기준으로는 약 6개월 반 정도 전에 잔금이 완료된 그런 사례입니다.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토지는 약 63.89평, 연면적 같은 경우 105.86평,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 용적률은 109.89%, 건폐율이 약 83.82% 정도.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높게 올라간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에 법적 건폐율 서울시 기준으로 60%죠. 근데 83.82%라는 건 법적 건폐율보다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임대 면적이 넓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은 105억입니다. 매매가가 105억이니까 내가 실제로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실제 105억을 다 주고 사면 되는 걸까요? 실제 투입하는 비용을 따져볼 때에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 취득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록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에 완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법인 기준으로 근생 건물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억 곱하기 4.6% 하게 되면 4억 8,3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등기 비용이 들게 될 텐데요. 우리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채권 또 매입해야 되잖아요. 채권 매입 비용 같은 경우에 매매가의 0.2%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2,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중개 수수료가 또 나가게 되겠죠. 사업용 부동산 매매 법적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그래서 0.9%를 뭐 다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을 잘했다고 하면 0.9% 다 주셨을 거고, 지금은 원가를 좀 산정하고 실제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0.9%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액의 0.9%, 약 9,4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액, 취득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를 더하게 되면 약 110억 9,8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실제 실투금이 얼마가 들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등기부를 한번 떼어봤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채권 최고액이 108억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108억을 다 빌린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는 실제 근저당액의 120%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8억 나누기 1.2 하면 실제 근저당액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 근저당액은 90억 정도가 되겠네요. 90억 정도. 110억 9,850만 원 빼기 90억 하게 됐을 때 약 실제 투입 금액은 약 20억 9,85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보증금 5억 원여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투입 금액은 15억 9,85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 투입 비용 같은 경우에 뭐 부대 비용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예비 비용을 좀 더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조금 더 실제 투입 금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비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공실 리스크는 언제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임차자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퇴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한 만큼 예비 비용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건물을 매입을 해주면 좋은데, 현 시점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설법인 기준으로 90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 4%라고 가정을 하면 연에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3억 6천만 원. 요거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3천만 원. 월에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실이고 임차자가 없다라고 하면 매달 3천만 원이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법인 통장에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비 비용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건물에 임차자가 1년 동안 안 맞춰질 걸 감안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4%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6천만 원 정도는 예비 비용으로 깔고 가게 되겠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스타벅스 건물의 특징인데요. 보통은 우리 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뭐 또 관리비가 있고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수수료 매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일정 퍼센트 요율만큼
임대료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통으로 스타벅스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보증금은 5억 정도고요. 17% 수수료 매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표를 한번 좀 받아보셔야 돼요. 이런 스타벅스나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 혹은 1년치 정도의 매출표를 받아보셔야 실질적으로 월에 얼마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매출표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2,7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는 한 2,80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 중간이니까. 아까 이자가 4%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에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보증금 5억에 월 임대료 2,800만 원 빼기 월 이자 3천만 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약 월에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건 단순 참고용이고 실제로 요거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4% 이율을 산정해서 설명을 드렸고, 현 시점 기준이나 법인의 재무제표, 신용도가 좋다면 조금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월에 지출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조금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승!